노화는 25살부터 이루어진대요. 25살에 완전히 성숙한 다음에 25살 이후부터는 서서히 그 신체 조직의 노화가 하루하루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생리학적으로는 노화는 25살부터 이루어진대요. 25살에 완전히 성숙한 다음에 25살 이후부터는 서서히 그 신체 조직의 노화가 하루하루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콩팥은 하루에 1년에 1%씩 저하된대요, 능력이. 그래서 100살까지 살게 되면 25%의 콩팥 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 콩팥이 정말 놀랍게도 그 25%의 콩팥 능력 가지고도 인체가 필요한 그런 해독을 해주고, 사실 콩팥에 들어가는 물이 왜 우리가 물 마신 대로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콩팥이 하루 종일 펌프하는 물량이 150리터래요. 근데 우리가 소변 보는 거는 하루에 1500? 많이 마시는 분은 아니면은 1000cc에서 1500cc니까 1500리터가, 150리터가 하루 종일 들락날락 하면서 그만큼 나오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하고 있는 장소인데, 그만큼 이제, 네, 근데 하여튼 10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서서히 25살 이후부터 노화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관리를 시작하려면은 25살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25살 지나니까 아니라 매년 조금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잃지 않게 하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라고 하네요. 물론 그게 개인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환자분들 보면은 90살에도 아직 골프 치러 다니시고, 그 다음에 100살에도 얼마 전에 운전 아직 하시는 분도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는 또 어떤 때는 60세, 70세인데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당뇨랑 혈압이랑 신장질환이랑 체중이랑 그다음에 그 관절염이랑 심하셔서 못 걸으시고 못 나오시는 60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이에 따라 건강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인가요? 그쵸? 좋은 소식 맞죠? 왜냐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잘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통계를 잠깐 보니까요, 이게 1950년대에 사시던 분들은 평균 수명이 남자는 67세, 8세, 여자분은 72, 3세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연세 생각하시면은 이게 평균 수명인 거라고요. 근데 지금 2010년 12년, 14년 넘어서면서 여자분은 83세, 남자분은 거의 80세인데 이거보다 지금 더 높아요. 지금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유러피안들은 거의 85, 86 여자분, 근데 한국 분들은 88, 89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별로 멀지 않으신 것 같죠. 여기 보면은 마오리 환자분들은 10년 더 평균 수명이 작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오리 환자분들은 55세여도 저희가 나가서 건강 문제가 있으면 나가서 보게 돼요. 네. 한국 정보를 보니까 한국은 이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위에 보면은 프랑스는 이렇게 고령화되는데 115년이 걸렸대요. 근데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19년, 초고령은 14% 이상이 20% 이상이 초고령 하는데 7년밖에 안 걸린대요. 프랑스에 비해서 한국은 그 옛날에 1950년에 그렇게 평균 수명이 짧았던 거에 비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늘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 봐도 한국은 빨간색 엄청나게 늘고 있죠. 24.3% 2030년대는 한 명 중에 4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인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 중에 반은 65세 이상이다는 거죠. 네. 그래서
65세 이상에는 노인 대접 받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노쇼병원 그 저사를 잠깐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환자들을 제일 많이 보나 해서 이제 노쇼병원 자료를 2017년도에 그 중국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다른 나라 비교해봐서 이 뉴질랜드 전체 평균 수명은 82세인데 오클랜드 89세죠. 90세 와이타마타 저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아까 건강 문제에 있어서 병원 가려면 오래 걸린다 해도 실제로 이 와이타마타가 가장 의료 문제는 가장 잘 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다른 그러니까는 심혈관계가 있는 중풍이나 고혈압, 그 다음에 심장마비 이런 계통 질환이 호주에 비해서 훨씬 낮아요. 897. 그래서 이거 우리는 이렇게 항상 매년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뉴질랜드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게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그래서 실제로 심혈관계 질환, 특히 무슨 고혈압 관리, 당뇨 관리, 그거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키고, 미리 예방하고, 미리 약 쓰고, 치료 빨리 하고 하는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암도, 아까 암 걸리면 오래 되신다 하셨는데, 인도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숫자고, 그 대신 당뇨하고, 치매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거의 보는 환자들이 치매가 있으신 분들을 많이 뵙게 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 전문 간호사로서 제가 하는 일은 이 5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려면은 대부분 가정의 선생님이 의뢰를 보내세요. 근데 저는 간호사니까 나가서 당신 무슨 질환이 있습니다 하고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는데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서 종합병원에 자주 입원 안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를 들면은 한쪽 팔에 감각이 이상해진다든지, 혈압이 의사가 치료를 많이 해도 혈압이 계속 높다든지, 당뇨가 조절이 안 된다든지, 다른 복잡한 건강 문제는 외래에서 보게 돼요. 그렇지만 치매가 의심된다든지 그러면 치매 진단을 받는 거 외래에서 보게 되는데, 일단 치매 진단을 받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저희한테 레퍼럴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GP가 편지를 써서 병원에 보내면 제리아틱션이라고 노인 전문 의사하고 저하고 미팅을 해서 누가 보는 게 이 환자한테 가장 좋은지 결정을 해요. 근데 대부분 한국 환자분들은 중에 영어가 힘드신 분들은 더 저희 노쇼병원에서는 영어가 힘드신 분, 특히 치매가 의심되는 영어가 세컨 랭귀지이신 분은 될 수 있는 대로 한번 그 전문의한테 보게 해요. 왜냐하면은 더 복잡해지고 더 미묘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팀에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말 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 없어요. 필리핀 사람 1명 있고, 이번에 새로 뽑혔고, 유일하게 아시안이 저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저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제가 10년 전에는 한국 분을 한 1년에 한 분, 2분 그 정도 만났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아까 사무원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연령이 이렇게 높아져서 건강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올해는 한 달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 그러니까는 고혈압, 당뇨, 치매, 폐쇄성 폐질환은 뭐냐면은 왜 아스마나 무슨 폐질환이 계속 오랫동안 앓으신 분들이 어느 경지에 이르시게 되면은 그 폐가 정상적인 능력을 못하게 돼서 그 폐 속에 막 이산화탄소가 빠지지 않으니까 계속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간호가 필요하신 분, 그래서 무슨 충고를 드려서 어떻게 하면 그게 급성 질환으로 돼서 종합병원을 입원하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고요. 우려성 심부전증도 고혈압이나 심장마비, 무슨 그런 오랫동안 그런 심장이
이렇게 나이가 관리를 잘 안 하시면은 심장이 이제 힘들어지시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이 자기 펌프를 해서 피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다른 신체적인 증상이 일어나서 병원에 그게 이게 매일 정상인 수준을 유지 못하면 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하는 일이 잦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가서 먹는 물은 얼마큼 마셔야 되고 소금은 얼마나 드셔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하셔야 되고 몸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고 그런 건강 문제를 제가 상담드리고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이제 뭐 이렇게 넘어지셔서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넘어지시거나 무슨 다른 낙상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기능이 좀 예전 같지 않으신 분,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는 교회까지 버스 타고 걸어 다니셨는데 지난 몇 달 동안 엄마가 뭐 진짜 집 밖도 못 나가시고 화장실 가는데 힘드시다. 근데 특별히 무슨 골절이 된 건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회복되는 시간이 훨씬 길거든요. 넘어지시고 나면 예를 들면은 침대에서 넘어져서 하루 동안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시면 그 다리 근육이 24%가 준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안에 근육 힘이. 그래서 노쇼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특히 노인분들 병원에 입원하시면요. 한국은 입원하면 한자복 입고 있잖아요. 한국 병원은. 그리고 한국 양로원은 같은 옷을 입으시더라고요. 양로원은. 근데 이 나라는 병원에 입원할 때 꼭 자기 정상적인 옷을 갖고 오라 하세요. 그래서 수술한 다음 날이든 입원한 다음 날이든 반드시 운동을 바로 시작하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게 그렇게 재활을 안 하면 그냥 보통 젊은 사람들 5일만 입원할 거 노인분들은 7일, 8일 뭐 평균 6일 이상 더 많이 입원하게. 병원에 오래 입원할수록 더 근육 힘도 힘들어지고 더 약해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으신 분 중에 그렇게 뭐 갑자기 감기를 앓으셔갖고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더니 못 걸으시기 시작하고 또 화장실까지 못 가시기 시작하고 막 이런 게 와요. 그러면 제가 가면 사실 방광이 문제가 아니고 근육 힘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치료 한 일주일 동안 재활교육을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다른 물리치료사나 이런 분들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지 그래서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주로 네네 말씀하세요. 질문은 그때그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만나는 분들은 치매 환자예요. 치매 환자들이 이게 65세 이상이면 10명당 1명이 치매를 앓으신 진단을 받는다 해요. 엄청나죠. 그럼 우리 여기 지금 한 50명 되시는데 다 65세라고 생각하면 5명은 치매 진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늘어요. 예, 나이가 들수록 늘고 그 다음에 다른 질환이 있으면 더 늘고 제가 좀 더 자세히 치매에 대해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양로병원 갈 때 좀 이따 오실 리더스에서 일하시는 양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과정을 가르쳐 드릴 텐데 그렇게 양로병원에 가실 분들은 반드시 저를 만나던가 아니면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던가 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사실 양로원에 갈 정도로 나쁘진 않은데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감기로 며칠 알아서 누워 계시면서 못 걸으시고 뭐 그다음에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지시고 이런 분들은 감기가 낫고 재활교육을 받으면 나아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로원에 갔더니 갑자기 좋아져서 다시 집에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리더스에서 하신 분이 저한테 메디칼 의료 치료를 건강 체크를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 상태로 계속 되실 건지 아니면 좋아지실 건지도 저한테 물론 제가 거기다가 써야 돼요. 이분은 치매로 아니면 어떤 만성 질환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니까 양로원에 계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좋아질 것이니까 하는 그런 말을 써주면 그쪽에서 이제 과정을 도와주게 돼요.